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등회 등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된 가운데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 선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본격 가동되면서 50조 원에 이르는 각종 경제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을 연기하는 등 불교계의 적극적인 방역 협력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불교계의 유일의 종합병원 동국대 일산병원과 경주병원 의료진들에게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기도 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불교의 총본산으로 꼽히는 국방부 군법당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기도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는 국민과 군장병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순서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을 제안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등회 등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된 가운데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 선정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세상에 꽃피우자는 의미를 담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의미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불기 2564년 봉축표어를 비롯해 각종 봉축 행사에 활용할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고 국민 모두 안정과 건강을 위해 자비의 등을 밝히자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봉축 일정 조정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30일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15,000개 사찰이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정진에 들어가며 봉축을 알리는 광화문 광장 점등식 또한 4월 30일 저녁 7시에 봉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본격 가동되면서 50조 원에 이르는 각종 경제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을 연기하는 등 불교계의 적극적인 방역 협력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비상경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 첫 번째 석상. 문재인 대통령은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과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 겁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2조 원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도 시행됩니다. 세 가지 긴급 조치도 추진됩니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전 금융권에서 중소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도 제공합니다.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경제 문제 해결에 최전선에 선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 역시 투트랙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하루 전 열린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는 국민 모두 방역의 주체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과 은행, 종교계는 생활치료센터 활용을 위해 연수원과 종교시설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도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 연기를 비롯해 의료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템플스테이를 제공하는 등 방역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교계의 봉축 행사 연기라는 큰 결단에 사의를 표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극난 극복위원장은 조계사를 직접 찾아 감사를 전했습니다.
총무원장님께 그런 결단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국민 건강을 염려하셔서 불교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국민 건강을 우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중심에 종교 단체가 있었다는 점에서 종교계의 방역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1600년 만에 법회 중단과 봉축 일정 연기는 공동체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되새기게 합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대중이 참석하는 법회는 물론 불교대학 교육과 각종 모임 등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일선 사찰들이 취할 조치로는 참배 공간을 수시로 환기할 것과 화장실, 종무소 등 대중 출입이 잦은 장소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시설에 출입하는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방역당국과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총무원이 세 번째로 마련한 대응 방침에는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정진에 적극 동참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불교계 유일의 종합병원 동국대 일산병원과 경주병원 의료진들에게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동국대 일산병원과 경주병원에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모두 1억 원을 전달하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종일 착용한 마스크가 콧잔등까지 흘려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착용한 방호복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에는 반창고와 붕대를 붙인 채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환자들의 문진부터 발열 체크와 검체 채취까지. 일손이 한참 모자라지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늘 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합니다.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어제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의료원을 찾아 일산병원과 경주병원에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며 그동안 불자와 스님 전국의 사찰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원장이신 원행 큰 스님께서 일산 동대병원하고 경주 동대병원을 특별히 좀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동행이사, 창임이사로서 대신 전달해 왔습니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나라와 국민 모두가 어려울 때 귀중한 성금을 보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성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의료원은 현재 선별진료소와 안심병동, 안심중환자실을 따로 운영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화 스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의료진의 현장 영상을 시청하며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진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직원분들 그래서 이 좋은 기금을 좀 훌륭하게 써주셨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앞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종단 생수인 감로수 20만 병과 지원금 총 2억 6천만 원을 지원한 가운데 앞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병원 의료진에게 전해지는 자비와 온정의 손길이 우리 사회를 더욱 맑고 향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정총림 범어사는 소임자 스님과 종무 직원들의 월 보시를 일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범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어려운 사찰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주지 스님 100%, 소임자 스님 50%씩 월 보시를 삭감하고
종무 직원들의 급여는 30%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사는 또 종단 지침에 따라 오늘까지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완전 통제하고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한해 법당 참배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회와 성지, 순례, 교육 등 대중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모임 등은 계속해서 전면 취소했습니다. 경남 통영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코로나19 조기 극복 기원 성금 500만 원을 통영시에 기탁했습니다. 통영사업연합회 총무 승원 스님은 강석주 통영시장을 만나 통영이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불교계에서는 코로나 사태 조기 극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통영사업연합회는 이어 통영시 보건소를 방문해 다과를 전달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문했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기도 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불교의 총보산으로 꼽히는 국방부 군법당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기도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는 국민과 군장병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연기하고 전국 각 사찰에 기도 정진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다음 날, 서울 국방부 원광사에 봉안된 평화의 불이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스님들은 평화의 불꽃을 하나 둘 피워올리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는 군종특별교구장 해자 스님과 사무총장 성진 스님, 원광사 주지 보은 김종봉 법사, 국장 상원 스님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군 장병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자 오늘 기도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예로부터 병고 극복을 위해 대승불교권에서 널리 독송됐던 약사 열애경이 울려 퍼지고 부처님 가피와 얼력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하는 발언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탄생 성지에서 이운해온 평화의 불을 밝히고 가피와 원력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시옵길 두 손 합장하여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방역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군 장병, 의료진을 위한 기도도 이뤄졌습니다. 해자 스님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면서 전국 군승법사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원광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일 기도 정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400여 군법당도 오는 24일 3월 초하루에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기도 정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 판정 검사 일정을 4월 10일까지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경우 23일부터 병역 판정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시설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가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추후 병역 판정 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검사 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일부 사회복무 요원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못해 계속 복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단 기간 중 1회 한해 병역 처분 변경 신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한 달여 동안 법원의 재판도 모두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재판이 재개되는 만큼 감염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뒤덮었던 코로나19 여파가 서울 서초동 법원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한 달간 법원의 시계도 멈췄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일시 휴정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고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자 휴정 기간을 오늘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휴정 권고와 함께 비대면 재판의 활성화를 요청했고 이에 지난 4일에는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원격 화상 재판이 실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주요 사건 재판들은 재개됐지만 많은 불구속 피고인들의 재판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속사건처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아닌 한 최소 2, 3주씩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상당히 간이하게 기일을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 휴정기 종료로 다음 주부터는 일반 재판 또한 본격 시작되는 만큼 법원은 건물 내부의 방역 관리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초동 법원청사 출입구 대부분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모든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또 법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인과 변호인, 방청객 모두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한 대구지법의 경우 임시 휴정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각 재판부가 격주로 재판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임시 휴정기는 종료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서로 간의 만남과 접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불교환경연대가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들의 생활 문화 그리고 삶의 패턴과 소통 방식의 변화에 대해 불교계를 대표하는 NGO 활동가, 환경운동 전문가,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을 배재수 사회부장이 만나 들어봤습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시민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불교환경연대에서도 멈추고 돌아보기 캠페인을 하고 계시죠? 이 캠페인 어떤 거고 또 이 시점에 이 캠페인을 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급적 그 가족이라든가 이웃들 또 남의 고통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 미래 세대까지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물질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생명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불교용어로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서로가 이제 사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위원장께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뭐 교훈이나 메시지 뭐라고 보십니까? 좀 전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사람이 만든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실제로 모든 게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그래서 한 곳에서의 문제가 곧바로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됐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저는 이번에 굉장히 절박하게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네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비대면 사회나 온라인 중심의 소통 활발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왔던 것들을 좀 잠시 좀 정지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자. 그 다음에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또 너무 인간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명들과 미래 자연까지도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너무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루 한 20분씩 정도의 좀 명상하는 시간을 좀 갖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시간이나 그 개인만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을 갖다 좀 극복해보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면 희생자들의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좀 한 차원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 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NGO 활동가로 활동해 예, 오셨고 또 그 정토회를 이끌고 계신 예. 법륜 스님과도 또 인연이 깊으신데요. 예, 예. 이 법륜 스님과 인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80년 후반에 법륜 스님을 만나게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이 바뀌었죠. 저한테는 큰 스승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엔 저희가 거의 정말 도반처럼 같이 활동하고 모든 것들 다 같이 의논하고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하고 정말로 격이 없이 토론하면서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같이 이제 살면서 어쩜 자는 시간도 남보다 굉장히 적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밀도가 저렇게 집중적으로 열정과 혼신을 다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봤어요.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그 앞으로도 이 불교의 좋은 모습을 일상화하고 대중화하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국악원은 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악과 사물놀이, 기악, 창극 등 37개 레퍼토리로 구성된 VR 공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360도 전방향에서 촬영돼 공연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데다 근접 촬영 방식도 활용돼 연주자 손끝이나 무용가의 세세한 동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납토성 유적이 발굴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 성벽 등이 복원되고 역사공원이 들어섭니다. 서울 송파구는 2020년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실행 계획을 공개하고 풍납 레미콘 공장 부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학교에 학생 예술공간인 예술공감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공감터는 학생 누구나 참여해서 전시와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 100개교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1인당 $1,000의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깊은 그늘이 드리워질 걸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라는 코로나19의 두 번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긴 호흡으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